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토TV의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전거는요, 제가 지금 살짝 가려놨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키후 폰드라는 모델 뒤에 살짝 감춰놨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완연한 가을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를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날씨가 좋은데 하루라도 빨리 자전거를 사서 정말 재미있게 이 계절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추워질 텐데 내년 봄까지 기다리자, 몇 개월 좀 기다리자, 참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에 속하고요. 아마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본 사람으로서 지금 계절이 정말 자전거를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너무 행복한 경험을 안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전거를, 오늘 보여드릴 자전거는 바로 뒤에 숨어있는 키후 에어라는 모델입니다. 에어라는 이름답게 너무너무 가벼운 그런 자전거고요. 가격은 629,000원이니까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 자전거를 30만원대 제품인 폰드와 겹쳐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키후 에어 같은 경우에는요, 앞뒤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타기에 적합한 그런 자전거예요. 앞뒤 거리뿐만 아니라 핸들의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도 이전에 같은 16인치 바퀴가 달려있는 키후 폰드 모델보다도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입사 피셜로는 175 이하 되시는 분들이 타기에 딱 적당하다 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제가 타는 모습을 잠시 찍어 놨는데요, 키가 160 정도인 제가 타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이즈의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순정 상태에서 정말 가벼운 스펙상 8.9kg, 제가 매장에서 측정했을 때는 페달 같은 것들 장착하고 난 후에 8.86kg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없이 정말 가벼운 자전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자전거들과의 특징이 있어서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전거는 특이하게 외장 3단 기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뒷바퀴 쪽에 기어가 스프라켓 코그 3장만 달려 있습니다. 11, 13, 15 이렇게 3장의 코그가 달려 있어요. 크랭크는 45T 크랭크입니다. 실제 주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11T 코그, 속도를 낼 수 있는 11T 코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때 그냥 슬슬 밟으면 20에서 25km 사이로 편안하게 속도가 나오는 그런 기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16인치의 작은 바퀴, 그리고 고속을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45T 크랭크로 인해서 아주 속도를 내기에는 힘들고요. 물론 속도를 내려면 케이던스, 즉 페달 회전수를 아주 높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한 10km 정도 왕복으로 타보니까 중간 티수를 넣어도 그냥저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자전거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어비 쪽은요, 평평한 자전거 도로 이런 곳에서 타기에 딱 그냥 적합한 그런 수준입니다. 복합적인 지형에서 타기에는 힘들어요. 오르막길이 길다거나 이럴 때는 부족한 기어비로 인해서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라면 오르막이 나오면 곧바로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지형이 아닌 평평한 곳에서 주로 타실 경우, 이제 출퇴근 거리가 편도 한 5km가 안 되는 짧은 거리, 그 정도 거리에서 좀 바람을 느끼면서 재밌게 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편안한 기어비로 그냥 슬슬 달리니까요, 10km 정도 탔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요. 운동이 되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한 손가락 이렇게 가볍게 들릴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자전거를 실내에 보관을 하거나 집 앞까지 보관, 혹은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엘베가 없이 계단으로 옮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전기 자전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물어보시는 이제 중년의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막 20kg, 25kg 되는 거를 어떻게 계단 막 3층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전거는 가능합니다. 8.9kg, 2리터짜리 생수통 4개 하고 반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가볍죠, 자전거니까. 단거리 라이딩, 그리고 들어서 옮기기 편한 그런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본격적인 장거리 라이딩,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자전거를 보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컨셉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외장 기어의 성능이 궁금해서 새 자전거인데 타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 중인 이 자전거 한 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제가 올려놓는 링크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런 태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도 물론 있어요. 이제 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바퀴는 허브 폭이 73mm의 다혼 사이즈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외장 3단이니까 스프라켓 바디가 짧아요. 그래서 뒷바퀴 허브 폭은 85m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뒷바퀴가 허브가 망가진다? 뭐 물론 허브가 망가지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입사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같이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바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점은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자전거가 굉장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경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스탠드, 쉬포스트, 안장, 페달, 뭐 핸들바, 이런 부분들 경량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경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안 들이고도 8kg 안쪽 쉽게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후 에어라는 모델의 간략한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외장 기어의 성능이 너무 궁금해서 1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용 제품은 62만 9천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에 먼지 조금 묻은 거 빼고는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